여러분 반갑습니다. 권영규 권현 선생님입니다. 저번 컨설팅이 만들어준 아이 대학에 합격할 수 없는 이유에 이어서 두 번째 권영교육 국제학교 해외고 마스터 클래스 입시 마스터 클래스 두 번째 시간 인터렉추얼 프로파일입니다. 이번 강의 제가 이제 이 마스터 클래스를 통해서 강의를 한 초반부는 9학년, 10학년 학생들 또 학부모님들이 보시면서 우리 아이가 11학년 때는 대학을 정해야 되죠. 그것이 해외대가 됐던 국내대가 됐던 또 우리가 그것이 해외대도 미국이 됐던 영국이 됐던 홍콩이 됐던 싱가포르이 됐던 또 국내는 또 의대가 됐던 경영학과가 됐던 이렇게 학교를 정해야 되는데 이 강의의 핵심은 국제학교 해외고 학생들이 대학을 갈 때 내가 홍콩에 있는 대학을 가겠다. 내가 미국에 있는 대학을 가겠다. 아니면 내가 영국에 있는 대학을 가겠다. 등등등. 그 대학에 맞춰서 학생은 하나인데 그 하나의 학생을 그 대학에 맞춰서 우리가 손오공이 분신술 쓰듯이 그렇게 나눠가는 것이 아니라 이 강의의 핵심은 9학년, 10학년 때 학생을 하나게 바르게 세우고 11학년 때 학교를 정할 때 정교하게 내가 여태까지 9학년, 10학년 때 쌓았던 그 베이스 되는 그 모든 자료들을 갖고 내가 그때 영국 의대를 가던 내가 그때 한국의 의대를 가던 내가 그때 미국에 있는 아이비리그를 가던 내가 그때 선정해서 9학년, 10학년 때 인터렉추얼 프로파일을 갖고 설정해 놓은 그 자료를 갖고 정교하게 다듬어서 대학을 보낸다는 게 이 마스터 클래스의 핵심 강의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궁금한 우리 국제학교 해외학부모님 학생들은 9학년, 10학년 초반에는 제 강의가 나올 것이고 점점 강의가 우리가 수업이 진화가 되면서 진행이 되면서 11학년, 12학년 때 파이널적인 얘기로 갈 거니까 꼼꼼히 그 과정 하나를 잘 지켜보시고 잘 서치하시면 여러분들 대학 가는데 분명히 좋은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자, 먼저 오늘 첫 번째 9학년, 10학년 저번에 그 컨설팅이 만든 아이가 대학 가기 힘든 이유에 의해서 두 번째 마스터 클래스 9학년, 10학년 가장 근간이 되는 우리 아이의 하나를 세우는 그 방법에 대해서 가장 근간이 되는 인터렉추얼 프로파일에 대해서 중요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를 좀 공유를 하겠습니다. 공유하는 자료는 우리가 지금 해외 대학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죠. 해외 대학과는 상관이 없지만 이건 서울대학교 2027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대체 서식이 공유되는 자료 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먼저 제가 하는 모든 강의는 해외대와 국내대가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걸 가리키는 강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내대를 생각하시는 국제학교 학부모님들 우리가 봤을 때 생계부 대체 서식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우선 공유된 영상은 서울대학교 대체 서식 영상을 띄워놓고 오늘 핵심이 되는 두 번째 마스터 클래스 문장 9학년 10학년 인터렉추얼 프로파일, 지적 프로파일 설계 가장 근간이 되는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활동을 쌓기 전에 어떤 학생으로 성장할 것인지를 먼저 설계해야 된다는 말씀을 항상 드렸습니다. 국내 학종도 그렇고 해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제 수업의 포커스가 뭐냐? 이걸 시작하는 이유도 이미 12학년에 와서 손을 쓸 수 없는 상태에 와서 국내대가 됐던 해외대가 됐던 대학을 가겠다는 학생들이 너무나 안타깝기 때문에 사실 이 강의가 기획이 된 거고요. 이번 여름방학 때 사실 이 강의가 기획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막고자. 그 다음에 이왕 이거를 들으면 어떻게 내가 하나에 만드는 우리 아이의 인터렉추얼 프로파일을 갖고 이걸 갖고 어떻게 나눠서 11학년 때 섬세하게 이 기본 자료를 갖고 또 자료뿐만이 아니라 우리 아이의 논리 구조를 갖고 대학을 가느냐. 그건 해외도 마찬가지고 국내도 마찬가지다. 말씀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2학년 때 시작하면 이미 늦습니다. 우리가 보면 이제 커먼 앱 어떻게 쓸까요? 12학년 때 많이 와요. 그 다음에 퍼스널 스테이트먼트, 개인 진술서는 어떤 소재로 쓸까요? 우리 아이 활동에서 뭘 강조해야 하나요? 이렇게 이제 많이 옵니다. 스토리를 어떻게 묶을까요? 근데 이제 제가 이 강의를 들었을 때는 좀 먹먹하죠. 왜냐하면 국내에도 해외에도 그렇고 이런 강의를 던진다는 것 자체가 지난 그 4년간, 9학년 때부터 시작을 하면, 뭐 10학년 때부터 시작을 했으면 3년간의 시간이 다 뭉개졌다는 얘기거든요. 이것은 목적성이 없는 아이들이 이제 잘 던지는 질문입니다. 국내 학종도 그렇고 해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사실 이게 궁금해요. 지난 3년 동안 이 학생이 계속 궁금했던 것이 무엇이냐가 이제 제가 가르칠 때의 포인트거든요. 여기서 물어보면 바로 대답이 나오면 좋습니다. 뭐 의대를 간다, 국내 의대를 간다, 뭐 또 영국 의대를 간다.
했을 때 국내 의대 같은 경우는 전공 적합성이 중요하니까 학생한테 물어보죠. 의사가 되고 싶은 세부 전공이 뭐냐? 그 이유가 뭐냐? 근데 대답을 못 해요. 활동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니면 활동이 있어도 그 활동의 의미를 내가 정량적으로, 정성적으로 키워내지 못했다는 얘기죠. 이제 두 부류의 학생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학생이 왔을 때 활동이 많은, 또 우리 국제학교 학생들은 활동이 많아요. 뭐 9학년 때는 봉사를 한다던가, 10학년 때는 리서치를 한다던가, 그다음에 이제 여름에는 이제 서머 프로그램을 간다던가, 11학년 때는 인턴십도 합니다. 보통 국제학교 뭐 우리가 제주도에 있는 국제학교 뭐 네 군데 학교들 보면 기본적으로 많이 하는 것들이 이제 겹치는 것들이 많습니다. 뭐 11학년 때는 인턴십, 동아리 회장, 뭐 대회 참가, 프로젝트들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활동들 사이에 연결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딱 보면 이거는 제주도에 있는 국제학교의 어떤 프로파일이구나. 우리가 딱 보면 이것은 뭐 대만에 있는 국제학교에, 또 보면 이것은 중국에 있는 국제학교에, 뭐 중국에 있는 국제학교 중에서도 어느 학교의 프로파일이구나 이렇게 보여요. 근데 잘 중요합니다. 이 활동들이 연결 사이사이에 연결 고리가 있어야 됩니다. 왜 이 활동 다음에 저 활동을 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보통 많이 물어보면 이것에 대한 설명을 못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역순으로 가요. 활동들을 막 해놓고 10학년 때 돼서 와서 이 활동들을 엮어달라고 그래요. 이 활동들을 왜 했는지 설명을 잘 못하면서 의미 부여를 12학년 때 합니다. 결국 12학년 때 여러분들이 컨설팅 업체에 가서 많이 하는 스토리가 만들어집니다. 이것을 제가 가장 많이 경계합니다. 이 경계한다는 이유는 그동안 25년, 26년 국내외 학종 혹은 국외에 입시를 하면서 붙는 학생들의 공통점이 뭔가를 굉장히 많이 연구하고 실제 붙은 학생들의 공통점을 갖고 제가 이 프로그램들을 만들기 시작을 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되면 굉장히 억지스러운 스토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끼워 맞추는 거죠. 가장 경계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내가 9학년, 10학년 때 뭔가를 많이 했어요. 내가 전강에서 말씀드린 게 가장 위험한 아이는 파이널 만들어진 서류가 없는 아이가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그 서류에 그 학생이 보이지 않는 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바로 이거예요. 그냥 놀았으면은 아깝지는 않지. 나름대로 열심히 따라다니면서 합니다. 시간도. 근데 여기에는 그 학생이 3년 동안 활동을 만들고 그 활동을 갖고 이 학생이 3년 동안 어떻게 성장했는지가 보이지 않아. 이것은 국내 학종이 됐던 서울대 학종이 됐던 지금 우리 공유 화면에서 보고 계신 생계부 대체서식 서울대가 됐던 성균관대 의제가 됐던 영국 의대가 됐던 미국에 있는 아이비리그가 됐던 홍콩이 됐던 싱가포르 대학이 됐던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기본이에요. 이것이 돼 있어야 이걸 갖고 이제 자양분을 삼아서 대학을 갑니다. 먼저 학생이 10학년 때 아무것도 없는 학생. 다시 말하면 그 서류에 학생이 보이지 않는 학생. 가장 위험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어떻게 우리 학생들을 9학년, 10학년 때 교육을 시키냐? 저는 인터렉추얼 프로파일이라는 것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 인터렉추얼 프로파일은 제가 1장에서, 1단계 강의에서, 저번 강의에서 말씀 바로 드렸던 컨설팅이 학생을 대학에 붙이지 못하는 이유의 대안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컨설팅이 아니라 교육을 시키고 가리키는 거죠. 근데 가장 기본이 바로 뭐냐? 첫 번째. 자, 이제 지적 프로파일, 인터렉추얼 프로파일을 할 때 어떤 게 이제 제가 가장 궁금하게 보는지, 이것이 이제 입학사항관이 보는 전 세계 국내 할 거 없이 입학사항관이 보는 관점이거든요. 첫 번째, 이 네 가지 한번 메모해 볼까요? 우리 학부모님들, 우리 학생들. 이 학생은 무엇을 궁금해하는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궁금해하는 게 뭐냐? 두 번째,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바라보는가? 세 번째, 궁금한 것을 확인하기 위해 무엇을 하는가? 네 번째,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생각이 어떻게 달라질까? 이 네 가지가 핵심 키워드입니다. 잘 한번 다시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같은 경제학을 희망하는 학생이라도 모두 같은 학생이 아닙니다. 이것이 이제 국내외 입시에서 이제 국내 입시는 수시가 되겠고, 뭐 해외 입시도 수시가 되겠죠. 이 입시에서 가장 제가 중요시 여기는 겁니다. 모두가 다 똑같은 내용을 갖고 대학을 가는 게 아니, 이 내용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스토리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의미입니다.
내가 발화된 인터렉추얼 프로파일을 지탱하는 기본적인 의미, 세부 전공으로 갈 수 있는 의미, 그래서 프로젝트가 보이는 의미, 그래서 내 사고력이 성장하는 의미입니다. 한번 볼까요? 한 학생은 빈곤과 불평등에 계속 관심을 가지는 학생이 있어요. 또 학생은 인간의 소비 선택을 궁금해합니다. 또 우리 어떤 학생은 AI 인공지능이 노동 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계속 궁금해하죠. 또 다른 학생은 금융시장과 인간의 심리를 연결해서 봅니다. 모두 전공 지원은 이코노믹스, 경제예요. 근데 대학에서 읽히는 학생은 전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가장 또 경계해야 될 게 수업하는 방식을 같이 무리를 지어서 엮어서 수업하는 걸 가장 경계합니다. 물론 단발적인 프로젝트에서 처음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이거는 어떤 수업인지 모르기 때문에 단발적이게 일리에 들어보는 그걸 통해서 프로젝트의 감을 잡는 뭐 이런 어떤 수업은 그게 가능하겠지만 정말 우리 아이의 9학년 때부터 12학년까지 원서 써서 넣는 그 파이널까지의 서류를 만들어 간다. 이거는 극도의 기밀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의 지적 관심 프로파일을 나의 타인들과 공유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극비고 보안 사항이고 우리 아이만을 위해서 진행이 돼야 되는 사항입니다. 왜냐? 대학에서 같은 경제학과, 경영학과를 간다고 해도 읽히는 관점이 다르고 속된 말로 정말로 이렇게 25년, 26년 수업을 진행하고 학생들을 가리키다 보니까 대학에서 어느 대학에서 어떤 걸 더 많이 가치를 두냐도 사실은 굉장히 잘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오픈할 수는 없는 내용입니다. 우리 아이를 실제 가르칠 때 만들어간 내용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제 강의에서, 이 마스터 클래스 강의에서 중점을 둬서 아셔야 될 건 뭐냐? 바로 입학사관이 어떻게 학생을 읽는가. 다시 말하면 우리 아이가 어떻게 입학사관들한테 읽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 볼게요. 우리가 전공이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자, 그 전공 안에서 이 학생이 어떤 문제에 끌리는 사람인지 우선 서줘야 됩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게 첫 번째예요. 물론 이것만 갖고 대학 갈 수는 없겠지만 이게 바로 시작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드리면 그 인터렉추얼 프로파일이라는 것은 이제 권영교육만이 다른 데와 다른 갖고 있는 학생을 대학에 보내기 위한 제 강의는 이 대학 저 대학 세에 있는 대학 국내 대학을 가기 위해서 학생을 매번 쪼각쪼각 다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학생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이제 대학의 관점에 맞게 세분화시킬 11학년 때 그러니까 하나를 해놓으면 국내대도 갈 수 있고 국외대도 갈 수 있고 해외대도 미국도 갈 수 있고 영국 의대도 갈 수 있고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물론 11학년 준비하는 방법들은 더 세분화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기본이라는 겁니다. 자, 인터렉추얼 프로파일 네 가지 다시 한번 복습해 볼게요. 이 학생은 무엇을 궁금해하는가? 이 학생은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바라보는가? 세 번째, 이 학생은 궁금한 것을 확인하기 위해 무엇을 하는가? 생각이 있으면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국내외 마찬가지예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보이지 않으면 어느 대학도 이 학생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생각이 어떻게 바뀌고 달라지는가 성장이죠. 자, 9학년과 10학년의 역할이 다릅니다. 9학년은 가장 중요한 것은 디스커버, 발견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처음에 왔을 때 9학년, 10학년 때부터 너는 뭐뭐를 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간혹가다 이제 뭐 좀 늦게 11학년도 뭐 중반에 와서 이 학생을 발견할 시간이 없어서 의대면 어떤 거에 대해서 더 이 대학은 이런 것들을 많이 좋아하니 전략적으로 가자 뭐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은 엄격히 치면 그 학생이 늦게 왔기 때문에 빨리빨리 시간이 남지 않은데 해야 되니까 국내대 같은 거면 10건이라는 프로젝트를 해야 되니까 원래는 9학년, 10학년 때, 10학년 중반까지 9학년에서 우리가 디스커버 발견의 과정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9학년에서 10학년 넘어가면 또 분위기가 바뀌어요. 10학년의 핵심은 뭐냐? 9학년 때 디스커버 발견한 걸 갖고 10학년 때는 디파인합니다. 구체화시켜요. 선명하게 만드는 게 10학년 때문에. 그러니까 이미 입시는 해외대가 됐던 국내대가 됐던 국내대도 수능을 보지 않기 때문에 미국이나 홍콩이나 영국대처럼 굉장히 수시 서류 면접을 갖고 대학을 가는 거예요. 수능을 안 보니까. 학종, 일반 전형.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 입시의 근간은
10학년 이후로 다 만들어졌다고 보면 돼요. 11학년부터는 쇼핑몰에 가서 쇼핑하듯이 어떤 이유로 우리 아이가 국내에 들어가겠다. 국제학교 해고 우리 학부모님들 학생들 우리 아이가 싱가포르에 있는 어느 대학을 가겠다. 그 이유로 거기에 맞게 9학년, 10학년에 갖고 있던 갖고 인터렉추얼 프로파일을 갖고 이걸 갖고 세분화시키는 여기서 이제 11학년 또 기술이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사실상 입시를 오래 해본 저의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이미 이 아이의 입시의 성패는 이 기술로서 나눠서 대학을 분파시켜서 가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 아이의 입시의 성패는 이미 9학년, 10학년 때 다 이미 갖춰진 걸 갖고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갈라진다 볼게요. 자, 9학년 학생에게 이제 물어봐요. 너 이제부터 경제학 학생이야. 이렇게 해버리면 안 돼요. 이 학생은 발견을 해줘야 됩니다. 이 학생만의 그릇이라는 것을 보고 이 학생이 앞으로 이 그릇에 무엇을 채울 수 있을까? 그 학생의 그릇에 맞는 것들을 줘야 돼요. 생명과학을 좋아하다가 우리 학생이 데이터의 흥미를 느낄 수 있고요. 컴퓨터를 공부하다가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9학년 때는 여러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10학년이 되면 조금 달라져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9학년 1년 동안의 기록치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걸 갖고 저는 10학년 때 성장을 시키는 거예요. 1년 동안 우리 아이가 무엇에 반복적으로 관심을 보였는지가 중요해요. 뭐라고? 1년 동안 우리 아이가 무엇에 반복적인 관심을 보였는지, 어떤 수업에서 질문이 많았는지, 어떤 프로젝트는 시키지 않아도 더 찾아봤는지, 무엇을 할 때 시간 가는 줄 몰랐는지 여기서 방향을 좁혀요. 즉, 9학년에서는 가능성, 그릇의 크기를 보고 10학년에서는 그 가능성 가운데 중요한 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리고 11학년서부터는 기술로서 분파시켜서 각 카테고리 내용에 맞는 것들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각 나라마다 내가 가고자 하는 목표마다 그 입시는 각 나라마다 조금씩 그 형태가 다르니까.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기본적인 입시의 가장 중요한 그 기본은 바로 여기서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설계는 전공이 아니라 질문을 딱 던져야 돼요. 우리가 보면 이제 그 경제학도 있고, 그다음에 바이올로지, 생물학도 있고요. 네, 컴퓨터 사이언스도 있습니다. 뭐 정치학도 있습니다. 우선 9학년 10학년 때는 전공을 정하는 게 아니라 질문하는 겁니다. 경제학에 관심 있어요, 우리 학생이 그러면 바로 그 학생을 데리고 9학년 10학년 때 경제학 프로젝트를 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학에 뭐가 궁금하냐, 이게 물어봐요. 점점 세분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선명도거든요. 이 처음에 흐린 채도와 우리가 농도와 밀도가 굉장히 흐린 어떤 그림이 있다 그러면 굉장히 선명하게 그것을 채도를 놓고 명도를 놓고 해서 그 그림의 윤곽을 우리가 그려나가서 굉장히 선명한 뭐 형태 하나를 만드는 거. 그것이 어디에 더 많이 인정을 받느냐를 갖고 분파시켜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입시의 논리 구조고 서류의 구조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물어봐요. 경제학에서 뭐가 궁금한데? 학생이 얘기를 하겠죠. 그럼 더 선명하게 들어갑니다. 더 세부적으로. 사람들이 왜 비합리적인 소비를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 자, 또 묻습니다. 언제 그런 생각을 했지? 자, 학생이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수업을 통해서 학교 매점에서 가격이 더 싼 제품이 있어도 친구들이 특정 브랜드만 계속 선택했어요. 그러면 가격이 싸다고 해서 그것이 더 잘 팔리는 건 아니죠. 거기에는 그 브랜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니즈를 만족시켜주는 충족 효과가 있었겠죠. 여기서부터가 출발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수업은 굉장히 단계를 밟으면서 학생의 사고력을 넓혀가는 수업으로, 깊숙해지는 수업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출발점이 생겼습니다. 전 학생한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사람의 선택은 가격보다 다른 요인에 더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되면서 이 학생이 앞으로 준비할 서류의 윤곽들이, 전공의 윤곽들이, 대학에서 보는 이 학생을 읽히는 내용들이 정해지고 만들어지고 성장해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질문에서는 많은 융합적인 것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행동 경제학도 나올 수 있어요. 사이콜로지 심리학도 여기는 연결될 수 있습니다. 여기는 데이터 애널리스트, 데이터 분석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식의 질문들을 통해서
전공이 선명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반대로 일반적으로 야, 너 경제학과 간다니까 경제 프로젝트 하나 하자. 이것은 늦게 온 아이들이 특히 한국대학 같은 경우에 10건의 프로젝트를 해야 되니까 일단 제가 맡으면 프로젝트에 대한 10건은 제가 책임지고 끌고 가야 되니까 그것이 선생의 기본적인 의무고 선생의 도리니까 이렇게 늦게 온 학생들한테는 이런 과정을 특히나 미국 입시는 한국 입시와 달리 한국 입시는 10개를 요 이 땅에서 만들어내는 거 결과가 중요하지만 물론 한국 입시도 성장하는 과정의 논리 구조를 면접으로 보지만 미국은 요 이 땅에서 몇 개를 만들어냈다 보다 하나의 밀도 있는 프로젝트가 계속 진행이 되면서 치고 가고 제가 저번 1강의 마스터 클래스 시간에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 하나, 두 개 정도 가리키면 그 학생이 그것을 이제 치는 능력이 있어서 연결시켜서 때려서 세 번째 프로젝트를 그 학생이 해내야 된다고 말했죠. 그걸 못하면 절름발이다. 안타까운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그런 경우예요. 미국의 입시 같은 경우는 과정이 더 중요하니까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과정들이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것이 이제 사유로, 그것이 문서로, 그것이 인터뷰로, 그것이 에세이로 나오는 건데, 여기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경제학과 가니까 경제 프로젝트 하나 하자. 그럼 이미 그 학생은 9학년, 10학년 때 했어야 될 것을 못했기 때문에 그것은 다 무너진 상태에서 빨리빨리 시작을 하는 거예요. 특히나 한국 입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정확하게 시간을 엄수해서 준비를 하면 결국 그것은 우리 아이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수업을 받고 또 결과까지도 바로 연결이 되는 거니까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항상 그래요. 전공을 정해서 하는 것보다 9학년, 10학년 때에는 관찰과 질문과 탐구와 전공으로 그 어떤 과정이 관찰, 질문, 탐구, 전공으로 가는 순서를 선호하고 이것이 한국 입시보다 미국 입시, 글로벌한 입시에 더 맞는 그런 과정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2년 동안에 무엇을 하냐? 이제 9학년 때 제가 첫 번째 가장 중요시 여기는 거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퀘스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이 가장 중요해요. 이 질문이 심화되는 걸 우리가 못하면 이건 질문은 그냥 헛도는 질문이에요. 자, 볼게요. 왜 친구들은 긴 뉴스보다 짧은 영상을 더 믿을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왜 학교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자 하는데 실제 사용량을 줄지 않지? 왜 같은 공부 시간인데 어떤 학생은 기억을 오래 하고 어떤 학생은 금방 잊어버릴까?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같은 AI 인공지능을 사용해도 어떤 학생은 더 잘 배우고 어떤 학생은 더 의존하는 게 뭘까? 처음에 이 정도 질문을 던져요. 처음부터 막 어려운 그런 질문을 던질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짧은 영상을 좋아할까 그러면 다음에는 영상 길이가 정보 신뢰도에 영향을 줄까? 이렇게 이제 변형이 돼야 돼요. 짧은 영상 얘기만 자꾸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상 길이가 핵심을 찍어야 돼요. 정보 신뢰도에 영향을 줄까? 이렇게 질문을. 정보의 출처와 전달 방식 중 어느 것에 신뢰 형성에 더 큰 영향을 줄까? 이렇게 이 질문들이 키워져 나가야 되는 거예요. 질문이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입시는 키워드가 몇 가지가 있는데 국내 해외 입시 우리가 다 총망라해서 정교한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근데 이 그림이 어느 대학은 이 정도의 픽셀의 그림을 원하는 대학이 있고 또 어느 대학은 약간 극사실주의를 원하는 대학이 예를 들면 그렇게 바뀌어 기술입니다. 그건 제가 후반에 갈수록 11학년, 12학년 해서 미국 대학, 국내 대학 할 거 없이 또 홍콩, 싱가포르 쭉 그 리스트에 발견되는 키워드의 중요한 부분은 어떻게 여기서 우리가 기술로서 우리 아이가 있는 인터렉츄얼 프로파일을 갖고 어떻게 변형시켜 가는지에 대한 말씀을 그때 드릴게요. 자, 이제 전 질문을 통해서 아이가 조금씩 조금씩 정교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그걸 끝나냐? 아니죠. 두 번째 축이 있습니다. knowledge 지식입니다. 아무리 질문만 많이 갖고 있어도 지식이 없으면 꽝입니다. 이건 제가 나중에 또 인터렉추얼 프로파일 말고 아카데믹 프로파일을 설명할 때가 있을 거예요. 뭐든지 교과, 학과 다 교과와 연결된 거니까. 그건 또 아카데믹 프로파일 할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이 생겼으면 공부를 해야 되죠. 여기서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것입니다.
프로젝트보다 먼저 기초적인 지식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제 대안학교 학생들을 받아서 공부를 가리키다 보면 상당히 요즘 대안학교들 보면 그 책을 많이 읽고 독서하고 이런 학교들이 많아서 아, 얘는 책을 많이 읽었으니까 되겠다. 근데 아니죠. 천만의 말씀이죠. 책을 많이 읽는 것과 이걸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지적인 능력을 내 걸 만들어서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영역으로 한 단계 성숙하는 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든 질문하는 힘을 갖고 있으면 채워 넣어야 되거든요. 근데 책만 많이 읽어서 물론 되는 건 아니지만 저는 두 번째 축으로 놀라지를 넣습니다. 지식을. 자, 처음에 AI 인공지능 관련 프로젝트를 하기 전에 그 정보에 대한 내용들도 읽어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캔서, 리서치, 암 연구를 하기 전에 리서치를 해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뭐 이코노믹스 행정 경제학을 하기 전에 그것도 읽어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클라이밋 체인지, 기후 변화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이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뭐니? 라고 이제 학생한테 책을 읽힌 다음에 지도를 한 다음에 물어봐요. 관련해서 읽어본 연구가 있니? 라고 물어봅니다. 서로 다른 두 주장을 비교해 볼 수 있어. 이렇게만 물어보면 프로젝트 이름은 어렵지만 학생의 지식은 얕을 수 있어요. 이건 우리가 완결된 지식에 대한 질문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지식이 컸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학생은 뭐 책도 읽고 강의도 듣고 논문 찾아보고 학교 수업도 연결하지만 읽은 뒤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이 학생이 어떻게 성장했냐? 그 성장을 갖고 내 전공을 향해서 가는 방향으로 내가 굉장히 관심 있어 하는 방향으로 어떻게 질문이, 그러니까 읽은 텍스트 내용과 독서와 질문이 함께 가야 돼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질문이 어떻게 뭐라고 현대 입시는 정교하게 변하는가를 자꾸 봐야 돼요. 그냥 책만 읽고 거기 있는 걸 비교 대조하거나 그 내용을 갖고 써머리하는 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굉장히 좀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사람은 가격이 싸면 더 많이 살 것입니다. 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학생이 행동 경제학에 대한 책을 읽고 질문을 던지면서 이 가격만으로는 행동을 설명하기가 어렵겠네.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 질문을 던져요. 책을 읽어보니까. 이제 이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여기서 지적 성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을 써머리하거나 특히 한국의 교육이 잘못된 게 뭐냐? 우리나라 교육은 아직도 읽으면 써머리를 해석해 되라고 그래요. 써머리는 내용 요약입니다. 여기에는 지적 성장이 들어가지 않아요. 내용 요약보다 중요한 건 이걸 읽음으로써 학생이 어떤 질문을 던질 수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축, 이제 드디어 프로젝트가 나옵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 질문을 던지고 책을 읽고 독서 교육을 시키라는 난리지를 채우라는 이유는 뭐냐?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것은 미국 대학도 그렇고 한국 대학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홍콩 대학도 그렇고 싱가포르 대학도 그래요. 영국 대학도 아카데믹한 게 더 중요하지만 영국 대학도 프로젝트가 전혀 안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특히 의대 같은 경우는 이제 의사에 관련되어 있는 한국 의대와 매우 흡사한 부분들이 많아요. 유켓이라고 하는 부분도 사실은 영국 의대가 유켓이 있지만 우리나라는 유켓이 없죠. 근데 지금 제가 띄워놓은 요 이제 서울대학교 생기부 대체서식 제가 강의를 찾아보시면 제가 한 3, 4년 계속 서울대학교 의대 MMI 면접을 우리나라 면접은 이제 재시문 면접이라 육객하고는 다르지만 유켓은 핵심적인 내용들을 물어보면 사고 과정을 빨리 해서 빠른 시간 안에 빨리빨리 문제를 푸는 게 유켓이고 우리나라는 제시문 안에 내가 했던 생기부와 생기부 대처식에 했던 프로젝트 의사가 되기 위해서 훈련받던 논리 구조를 제시문을 그 안에 포함시켜서 내 걸 얘기하는 게 제시문의 내용을 받아들여서 그걸 통해서 내 걸 얘기하는 게 이제 면접의 MMR 면접의 핵심인데 물론 다르지요. 근데 묘하게 판단 구조는 같다는 거예요. 그것도 제가 천천히 연극의대 준비하는 방법 설명드리면서 또 한국의대와 영국의대의 비슷한 점들 또 아닌 부분들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슷한 점은 먼저 지금 인터렉츄얼 프로파일을 준비하면서 9학년, 10학년 때 해놓으시고 11학년 때 분파시켜서 아닌 다른 부분들만 채워 넣으면 되는 겁니다. 자, 프로젝트 얘기를 좀 해볼게요. 프로젝트를 이제 답답한 이제 학생들이 오면 우리나라에 있는 학생들, 이제 자사고 특목고 학생들을 좀 빼면 국제학교 학생들도 프로젝트를 그렇게 한국 입시에 맞는 프로젝트를 하진 않아요. 그리고 그것이 프로젝트의 사고 과정이 결국 미국 입시에도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프로젝트가 상당히 중요한데 대부분 이 프로젝트를 잘 못하죠. 왜냐하면 질문과 난리지가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프로젝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가르칠 때 굉장히 좀 애를 먹어요. 하지만 제 걸 잘 배워가면 대학도 합격하고 이 다음에 사회에 나가서 직장이 됐을 때도 다 프로젝트를 하니까 이게 엄청나게 대학생활 할 때도 여러분들이 해외대가 됐던 국내대가 됐던 여러분들에게 참 필요한 능력이라는 거죠. 자, 이제 질문과 공부가 어느 정도 쌓이면 이걸 한번 확인해 보자라고 제가 학생들을 이제 가르칩니다. 여기서부터가 이제 프로젝트의 서막이죠. 예를 들어서 학교 매점 소비 선택이 궁금합니다. 간단한 설문도 해볼 수 있어요. 가격 정보를 다르게 보여주고 선택이 달라지는지도 볼 수 있습니다. 상품 배치가, 배열이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할 수 있어요. 잘 들으세요. 어떤 워딩이 나오냐? 관찰, 선택, 이런 얘기예요. 작은 데이터라도 직접 소지해 볼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직접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가 어떤 거에 대한 호기심이 있고 내가 어떤 걸 하고 싶은 학생들은 질문과 독서만으로 끝나질 않아요. 행동을 합니다. 행동. 중요한 것은 엄청난 결과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학생이 직접 생각도 했고 어떤 변수를 볼 것인가도 고려했고 무엇을 통제할 것인가도 사고했습니다. 표본의 한계는 무엇인가도 정했어요. 결과를 어디까지 해석할 수 있는가도 본인이 이걸 통해서 완성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봤습니다. 예상 밖의 결과가 나오면 왜 그런가도 생각했어요. 여기가 바로 전형교육제가 우리 권영교육이 굉장히 중요시, 대학 입시에서 굉장히 중요시 포커스를 두고 주안점을 두고 학생들을 지도하는 인터렉추얼 프로파일이 성장했다라고 선명해지는 과정이 바로 비로소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나옵니다. 프로젝트는 하나로 끝나면 안 돼요. 이제 잘 들으셔야 됩니다. 특히나 해외대, 또 국내 의대를 지망하는 우리 9학년, 10학년 학생들은 잘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대학에서 보는 관점, 입학사항관들에게 어떻게 읽힐 것인가 제가 이제 아까 설명할 때, 오프닝 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이 바로 여기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어떤 의도와 어떤 생각이 있으면 한 번으로 뭔가를 끝내지 않아요. 정말 그것을 내가 하고 싶고 간절히 원하는 것이라면 그걸 통해서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프로젝트는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미국 대학은 이 프로젝트가 더 하나하나씩 진행되는 그 과정을 더 넓게 봅니다. 과정을. 자, 프로젝트 할 때 우리 학생들 PPT 해오고 보고서를 만들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여기서 이제 잘못돼요. 끝내요. 그리고 또 다른 거 찾습니다. 여기서 절대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마스터 클래스라는 이 권현교육, 제 권현 선생의 그동안에 25년, 26년에 제 브랜드를 걸고, 이름을 걸고 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 여기서 가장 오늘 이 시간에 중요한 게 뭐냐. 프로젝트는 결과보다 다음 질문을 더 중요시 여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격보다 친구들의 선택이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결과를 발견했죠. 그럼 거기서 끝내는 게 아니고 거기서 새로운 질문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개인의 선택에서 소셜 프루프, 사회적 증거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까? 더 생각해서 입시는 뭐다? 국내 입시가 됐든 해외 입시가 됐든 가장 중요한 게 보다 선명해지는 거예요. 흐리멍텅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딱 TV 틀면은 4K 뭐 이렇게 나오죠. 아주 선명하게 와닿아야 되는 거예요. 더 어떻게 이게 좀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 학생이 질문과 난리지만이 아니죠. 이건 정말 내가 몸소 했던 프로젝트죠. 그러니까 어떻게 더 선명해졌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개인의 선택에서 소셜 프루프, 사회적 증거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까? 그 다음에는 SNS에서 추천되고 리뷰하고 인플루언서, 온라인 소비 행동으로 확장될 수 있어요. 이것이 단계가 있다는 거고, 대학에서 입학사항관들이 국내가 됐던 해외가 됐던 우리 학생을 읽는다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프로젝트가 두 번째 프로젝트의 이유가 된다. 이거를 대부분 국내에 자사고 몇몇 학생들을 빼면 대부분 이걸 못 해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국영수 그다음에 그냥 책 독서 그다음에 질문을 던지는 것보다 몇 단계 향상된 능력입니다. 그러니 국내 대를 우리가 얘기했을 때 10개의 프로젝트를 해서 내야지 대학을 갈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기본이. 그래서 얼마나 늦게 오면 이걸 빨리빨리 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까? 그러니 여기서 과연 아이가 온전히 이 능력이 갖춰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나 제가 이 지금 강의를 국제학교 해외고로 특정돼서 하는 이유는
국제학교 해외고 학생들은 갈 수 있는 대학이 상당히 많아요. 잘만 준비하면. 그런데 선택의 기회가 넓기 때문에 오히려 잘못 준비하면 굉장히 힘들어지는 게 또 국제학교 해외고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번 마스터 클래스 강의를 통해서 우리 국제학교 해외고 학생들이 그 장점을 잘 살려서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게 정말 필요한 저 강의만 지금 여러분들에게 그 지식만, 내용만 좀 드립니다. 거기서 이제 가장 요번 강의에서 중요한 게 보다 첫 번째 프로젝트가 끝나면 끝나는 게 아니라 6퀘스천이 생겨야 되고 새로운 질문이 생겨야 되고 그 6퀘스천으로 새로운 두 번째 프로젝트가 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세 개 가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이 10개가 돼야 되는 거고 미국은 세 개가 됐던 네 개가 됐던 그 과정이 더 충실함을 더 잘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2, 3년 동안 프로젝트 3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10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질문이 잘 들으세요. 3번 발전해 가는 게 3개를 만들었다면 4개를 만들었다면 하나의 씨앗이 4번 발전해 가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제 특히나 이런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는 네 번째 축이 있죠. 리서치와 탐구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국제학교를 다니다 보면 리서치를 상당히 많이 하죠. 10학년부터는 이제 달라지는 게 리서치, 연구의 탐구의 수준이 좀 높아져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말하는 이 리서치가 대학 연구실에서 하는 그런 리서치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리서치의 본질은 기존의 설명을 읽고 비교하고 자기 질문을 정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바이오로지 생물학에 관심 있는 학생이 있습니다. 왜 같은 약을 먹어도 사람마다 반응이 다를까? 라는 질문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처음 이 학생은 유전적 차이를 공부합니다. 약물 유전 치약이라는 것을 이제 공부를 해서 알게 돼요. 관련 논문을 읽어봅니다. 그런데 읽어보니까 이 학생이 어떻게 사고가 더 커지냐? 유전자만으로 약물 반응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게 돼요. 여기에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내가 이렇게 딱 쥐고 내가 딱 이렇게 컨트롤할 수 없는 나이, 환경, 생활 습관, 다른 약물 간의 상호작용도 중요하다는 것을 더 알게 됩니다. 그럼 이제 질문이 어떻게 바뀝니까? 퍼스널라이즈 메디슨, 맞춤이약이라고 하는 질문으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유전자 정보만으로 개인의 약물 반응을 예측하는데 어떤 한계가 있을까? 이렇게 질문이 더 정교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대학을 갈 수 있는 키입니다. 이 정도가 되면 처음 질문보다 훨씬 심도가 깊어지고 선명해졌어요. 그리고 방향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방향은 억지로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 과정 속에서 선명하게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리서치와 탐구의 역할이다. 논문 한 편을 만들어 스펙에 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학생의 질문을 더 어렵고 이 어렵다는 것이 어떤 관계성 없는 남자판 이것저것의 어떤 어려움이 아니라 내가 연구해 가면서 치고 가면서 하나의 프로젝트가 끝나면 새로운 질문이 생기고 그 질문이 해결이 되면 또 하나의 폭넓고 깊이 있는 심도 있는 질문으로 어떻게 성장하는지가 중요하다. 이것이 바로 국내 대학과 해외 대학의 공통점입니다. 이것은 10학년 때까지 이 능력이 길러져야 돼요. 적어도 11학년 초반까지는. 그래야 11학년 가서는 설계를 해서 나눠서 국가를 정하고 학과를 정해서 거기에 맞게 다시 재조합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고 시간이 조금 더 하고 제가 다시 2부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다섯 번째 축은 이제 이씨 비교과 활동입니다. 우리가 엑스트라 커리큘러 액티비티 비교과 활동을 좀 보면 많이 우리 국제학교 학생들이 하죠. 그래서 이씨 비교과 활동을 가장 중요한 것은 인터렉추얼 프로파일과 같이만 들어가야 되는데 이씨 따로. 그다음에 이제 인터렉추얼 프로파일을 설명하는 데가 없으니까 근데 오늘부터 이걸 들으시면 내가 이씨 비교과 활동 그다음에 인터렉추얼 프로파일이라는 게 권현 선생이 있구나. 이것이 인터렉추얼 프로파일이구나. 같이 합해서 가야 돼요. 경제 프로젝트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리더십을 보여줘야 하니까 학생회를 합니다. 봉사도 필요할 것 같아서 봉사도 해요. 스포츠도 하나 넣어요. 활동을 하시 조립해요. 이것이 이제 여러분들 보면 흔히 하는 이시고 학교에서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 자, 또 하나 제가 오늘 또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하버드 뭐 예일대 여러분들 오는 무슨 뭐 홍콩 대학교 뭐 우리가 한국에 있는 뭐 서울대학교 뭐 코넬 대학교 다 좋습니다. 이 학생들하고 대학에 간 학생들의 기본 공통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가고 싶어하는 좋은 대학에 간 학생들. 우리 학생들은 좋은 대학을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라 내 지적인 성장을 그 대학에 가야만 성장시킬 수 있고 여러 개의 좋은 대학 중에서 내가 그 대학하고 맞기 때문에 혹은 그 대학이 나의 어떤 분들을 굉장히 강하게 크게 속된 말로 사주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내가 인정해 줬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그 좋은 대학을 가겠다는 게 아니라 그 대학에 가서야 내가 그 물 만난 고기처럼 그 안에서 물고기처럼 더 잘 활발하게 연구도 하고 더 내가 재밌게 잘 지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재미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이제 보면 이 학생들의 공통점이 뭐냐? 이 모든 프로젝트와 모든 이런 질문과 이런 모든 이런 지식들을 절대로 아카데믹 안에서만 그렇게 고정시키지 않습니다. 이 학생은 어디에 있는 학생들이에요? 현실에 있는 학생들이에요. 뭐라고요? 현실에 있는 학생들. 그래서 이 학생들의 질문을 보면 굉장히 추상적이거나 크지 않아요. 바로 내 현실에서, 현장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던가, 내가 바로 내 옆자리에 있는 친구의 어느 부분이 내가 굉장히 도와주고 싶어서 이걸 시작하던. 그래서 카이스트 간 학생에 보면 그 학생의 뭔가 내 친구의 뭐를 내가 도와주고 싶어서 이걸 발명이 돼. 이걸 해내고. 이런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게요. 핵심적인 이시 비교과 활동은 가능하면 우리 학생의 질문이 어디에 만나야 돼요? 저 추상적인 하늘에 있어야 됩니까? 저 추상적인 먼 미래에 있어야 됩니까? 아니요, 바로 여기. 우리가 숨쉬고 살아있는 바로 여기. 학교 내, 바로 여기, 가족 내. 학생의 질문이 현실과 만나는 장소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입학사항관이 가장 중요하게 있는 두 번째 해석 코드예요. 예를 들어 교육격차를 연구한 학생이 있습니다. 논문만 읽고 끝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학생은 튜터링, 개별 학습 지도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실제 학생들을 만납니다. 처음에는 교육 자원이 부족해서 성적 차이가 생긴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학생을 가르쳐 보니 시간, 가족 환경, 학습 동기, 언어 등 다른 문제가 보여요. 그러면 다시 질문이 바뀝니다. 이씨, 비교과 활동은 단순히 봉사가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현실에 대입시켜서 검증하는 경험이 돼야 된다는. 저는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경험을 많이 하라고 그래서 가서 뭐 엄청나게 뭐 색다른 경험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내 주변에 있는 내 질문 퀘스천과 내 프루트를 통해서 지적인 성장성이 넓혀가는 그 과정에서 내가 만난 실제 내 바로 옆자리의 불편함에 대한 니즈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던 과정. 이것이 바로 대학 입시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경험입니다. 이것은 국내대, 해외대 다 똑같이 공통으로 우리가 교차되는 부분입니다. 리서치, 연구 탐구와 이씨, 비교과 활동이 연결되는 순간 우리 인터렉추얼 프로파일, 우리가 대학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9학년, 10학년 우리 학생이 갖춰야 되는 인터렉추얼 프로파일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리서치는 학문적이고 이씨는 활동적이고 서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좋은 설계는 서로 영향을 주죠. 그래서 같이 이런 학문적인 것이 활동적인 것과 섞여서 두 배, 세 배의 이 학생의 성장에 증폭 효과를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국제학교 학생들 리서치, 연구와 탐구와 이씨, 비교과 활동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리서치, 연구와 탐구, 그 다음에 액션, 실행, 그 다음에 이 실행을 데이터화 시켜야 돼요. 자료화.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그냥 기계적으로 계속 그냥 뭐만 계속 승진하듯이 올라가면 되는 게 아니라 대학을 가기 위해서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예요? 리플렉션이라는 성찰의 과정, 의미를 해석하는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새로운 뉴 리서치와 새로운 연구가 진행돼야 돼요. 이 서울대를 가는 아이, 수능이 안 들어가는 서울대를 의대로 가는 아이, 물론 내신도 1등급이에요. GPA도 잘 봤어요. 그런데 이 학생이 정말 서울대 의대를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이 학생은 이 과정을 반복해서 10개의 프로젝트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학 갈 때도 10개만 했다가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내 사고력이 리서치와 연구와 탐구를 했고 액션 실행을 했고 데이터화했고 리플렉션 성찰을 했고
뉴 리서치와 새로운 연구를 통해서 이것이 10가지가 반복됐으니 이 학생은 얼마나 대학에서 잘 읽히고 대학에서 원하는 코드가 보이는 학생이었을까요? 이 학생은 얼마나 그 과정의 논리구조의 훈련 속에서 재시문 면접이 나오면 얼마나 그걸 자기 거화해서 잘 얘기했을까요? 이 학생이 거기엔 보였겠죠. 10학년 때는 우리가 선택해야 되고 9학년 때는 넓게 가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설명을 조금 더 2부에 드리도록 할 텐데 마무리하면서 그래서 이 과정에서 결과는 이제 뭐가 보인다? 전공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일부러 하고요. 제가 인터렉추얼 프로파일 2부 제가 바로 또 영상 강의에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유를 좀 중지하고요. 자, 어떻습니까? 지금 일부 가장 중요한 인터렉추얼 프로파일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인터렉추얼 프로파일은 뭐가 중요하냐? 우리가 국제학교 해고 어떤 커리큘럼, 어떤 활동 안에서 어떻게 입학사항한테 읽히고 이걸 9학년, 10학년 때 해놓음으로써 어떻게 11학년 때부터는 전 세계에 있는 국가의 나라의 대학을 설계할 수 있는지, 갈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금방 2부에서 또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